손을 펴서 손을 봤는데 손이 제 의지에 상관없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 순간 되게 좀 무서웠어요. 맨즈 피지 프로 나는 올림피아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거의 게임 페인 수준이었어요. 길드 대표로 해가지고 그게 제가 길드 대표로 나간 적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슬 라디오로 다시 찾아온 트포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헤비급 바디빌더 박명수 선수를 모셔봤습니다. 박명수 선수 간단하게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나바 프로 보디빌더 박명수입니다. 오늘 박명수 선수와 함께 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해보고 박명수 선수의 삶 전체를 좀 취재를 해본 다음에는 다양한 좀 무거운 보디빌딩 내 그런 토론도 좀 해볼 계획인데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박명수 선수의 유년 시절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사실 헤비급 보디빌더들 중에서는 엘리트 스포츠를 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뭐 어린 시절부터 좀 엘리트 운동을 했는지 아니면 네. 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10대 시절에는 기타 이제 다른 이제 유년 시절을 겪은 보편적인 사람들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했는데 제가 15살 때부터 이제 복싱을 했습니다. 네, 복싱을 해가지고 한 4년에서 5년 정도 해가지고 아마추어 복싱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 복싱 선수의 생활을 했던 게 혹시 뭐 지금 들어서 나중에 질문이 될 수 있지만 보디빌딩을 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복싱 이제 선수 생활을 할 때 그때 이제 종합경기장 안에 이제 복싱 체육관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 종합경기장 안에 한 그 공간 안에 웨이트 기구가 원 그리듯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종류별로 부위별로. 그래서 항상 이제 복싱 끝나고 나면은 그냥 그 웨이트 기구 부위별로 있는 그 운동기구를 한 3바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농담 삼아 지금 자이언트 세트 개념이 네.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웨이트 트레이닝 그 기구들이라든지 보디빌딩은 아니지만 그런 헬스장 비슷한 개념을 접한 게 유년 시절부터는 10대 시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네네. 한 15살 때부터. 네. 그럼 성향도 굉장히 궁금한데 조금 지금 박명수 선수가 어떤 성격인지를 정확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네. 외향적인 성격이셨는지 아니면 좀 내향적인 성격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전혀 외향적이진 않고 좀 이제 그냥 저 혼자만의 시간을 좀 즐기는 타입이어가지고 어릴 때도 이제 운동을 했지만은 굉장히 게임도 좋아했었어가지고 거의 게임 페인 수준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를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그걸로 TV 프로까지 나간 적도 있어요. 그 예전에 인천 ITV라고 있어요. 알고 게임 있습니다. 방송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길드 대표로 해가지고 프로게이머와 대결하는 거기에 제가 길드 대표로 나간 적도 있었어요. 15살 때. 당시부터 뭐 하나에 빠지면은 약간 몰두하는 그런 성향이? 그래서 이제 게임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도 같이 했었어요. 게임이랑. 복싱. 네. 복싱은 아까 전에 5년 정도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15세 때부터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하신 것 같은데 19살 때까지.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아니면은 아니면 다른 길을 찾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이제 복싱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복싱이라는 게 많이 맞지 않습니까? 스파링을 하면은 많이 맞는데 어느 순간 제가 스파링이 끝나고 나서 링에서 내려왔는데 제 손을 펴서 손을 봤는데 손이 제 의지에 상관없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되게 좀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좀 내가 20살이 돼서 성인이 되면은 이 운동보다는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20살 대학교 들어갈 때에는 물리치료과를 또 입학했었어요. 네, 약간 운동하는 물리치료사 이런 게 약간 목표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이제 군대와 연결되면서 못하게 됐지만은 그래서 이제 좀 맞는 게 좀 싫었고 맞는 것도 싫었고 복싱 그만둔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이제 악령을 썼었는데 시력이 안 좋아서 이제 악령을 벗으면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이게 한계가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싱을 이제 그만두게 됐죠. 그러면은 그 아까 전에 복싱을 하시면서 뭐 복싱 훈련이 끝나고 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서킷으로 도우셨다고 했는데 그 습관을 성인이 돼서도 유지를 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웨이트는 물리치료사 과정을 밟으면서 좀 멀리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냥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네, 그때부터. 그리고 좀 군대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박명수 선수에 대해서 제가
전에 들은 것들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전사 출신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네. 사실 특전사라고 하면은 간부를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병으로 가는 것보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군인이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ROTC를 했지만 네. 그 결심을 한다는 게 왜냐면 짧은 기간 내에 군대를 갔다 오고 학업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고 좀 장시간 남들보다 군대를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과정으로 군대를 가게 됐는지. 이게 이제 20살 때부터 예. 이제 군대에 입대하기까지의 과정이 진짜 좀 여러 가지 길이 있었어요. 선택의 기로와.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좀 파란만장했거든요. 지금 이제 17년이 지났네요. 17년이 지났는데 지금 37이니까 좀 부끄러운 일도 있었어요. 이제 제가 20살에 막 되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 예. 힘든 곳을 가고 싶었어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곳, 무조건 빡센 곳.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알게 된 곳이 그래서 해병대였어요. 해병대가 제일 힘든 줄 알고. 예.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정보도 없고 예. 어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병대를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해병대를 갈 거야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해병 수색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오케이 해병 수색대다 예. 이러고 이제 해병 수색대를 또 이제 가야겠다 마음 먹고 있는데 또 이제 UDT라는 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난 UDT를 가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 먹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계기로 제가 알게 됐는지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HID라고 있어요. 예. 정보사랑 특수정보부사관이라고 예. 북파공작원. 그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난 이제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겠다. 20살 때 20살 때 그래가지고 이제 HID라는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네. 21살 때 네.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와, 일찍 군대 입대했네요. 예. 그때가 06년도니까 예. 그때 HID라는 곳을 입대했는데 그 어린 마음에 힘든 곳을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2주인가 3주 하고 못하겠다고 퇴교를 했어요. 예. 근데 뭐 거기서 뭐 내가 퇴교하고 싶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보내주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퇴교를 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가 많이 남았어요. 내가 왜 이것도 못 견뎠을까. 그러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에 07년도 때 UDU라고 또 있어요. 예. 해상북파공작원. 예. HID는 육상이면은 UDU는 이제 해상. 예. 오케이 여기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 지원을 했는데 또 됐어요. 예. 붙었어요. 너는 왜 또 떨어졌는데 왔냐 면접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를 알고 정보가 다 남아있구나. 네 정보 남아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후회가 된다. 이번에 가서는 꼭 버티겠다 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더 힘든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2주인가 3주 하고 퇴결했어요. 예. 못하겠다. 예. 근데 그 나오는데 또 많이 힘들었거든요. 못하겠다고 나왔어요. 2년이 이제 날라갔잖아요. 그쵸. 나이가 이제 23살이 됐는데 예. 그럼 특전사를 가야겠다 이제 예. 하고 특전사를 들어갔는데 좀 편했어요. 특전사는 솔직히. 그 전의 과정들보다는. 네, 왜냐면 그전에는 뭐 열 몇 명 뽑아서 교육을 시키다가 특전사는 한 기수에 몇백 명씩 뽑아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했어요. 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계기로 해서 특전사에서 이제 장기 복무를 해가지고 7년이라는 시간을 특전사에서 이제 보낸 거죠. 20대 청춘을. 20대를 거의 다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맞아요. 23살 때부터 네. 7년이면. 그러면은 그 기존에 운동을 하고 있던 습관이 사실은 이제 군대 내에서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사실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그 군대 내에서 본인이 이제 좋아하시는 운동을 어떤 식으로 좀 해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대의 환경이 솔직히 웨이트 트레이닝장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뭐 예. 머신도 없고 뭐 그렇다고 기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맨몸 운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턱걸이, 뭐 외줄, 뭐 잇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 벤치프레스,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덤벨, 바벨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무조건 공복에 구보를 하고 이제 특전사 같은 경우는 오전 일과가 보통 다 체력 단련이어가지고 예. 또 오전 일과 내내 또 기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오후 일과 하고 야간에 퇴근하고 나서 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또 하고 예. 그냥 미쳤었어요 그때는 그냥 운동. 운동에 와. 너무 좋아서 운동에 미치다 보면은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이제 통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그 당시에 보디빌딩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많지는 않았겠지만 박명수 선수가 보디빌딩을 본격적으로 인지하고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군대 내에 있은 거예요. 네, 군 생활할 때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 올림피아에서 처음으로 맨즈 피지크가 생긴 연도가 있어요. 맞습니다. 2012년도인가 네, 그렇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아 이거다. 아, 왜냐면 이제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는데 네. 솔직히 이제 뭐 하체까지 이제 평가하고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좀 따라가기 힘들겠다. 근데 네. 그때 당시 맨즈 피지크 몸만 봐도 예. 지금처럼 과하지 않았거든요. 맞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정도면은 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맨즈 피지크로 나는 올림피아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예. 그때 이제 전역을 마음 먹고 전역을 하고 예. 31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아. 바디빌딩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전역에 대한 마음을 먹은 거는 사실 지금 군복무가 7년? 네. 이면은 중사. 네, 맞아요. 중사면은 사실 장기 복무가 네, 장기 복무하다가 여기서 잠깐 드포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을 주는 메인 스폰서 랭킹닷컴의 제품 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광고 마지막 부분에 광고 제품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랭킹닷컴 드포이 추천인 코드 TF1링을 사용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신선의 닭 안심살입니다. 보디빌딩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트포이 채널 구독자님들께선 체중 2배에 달하는 단백질량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기에 끼니당 200g의 육류를 섭취하는 경우도 많으실 것입니다. 신선의 제품은 여러분들의 니즈를 파악해 200g씩 진공 포장되어 있습니다. 닭가슴살의 퍽퍽한 식감에 지친 운동인들에게는 식감과 단백질을 함께 챙기기 좋은 단백질원으로 한 팩 200g당 단백질 46g을 포함하고 있어 식단 준비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한 팩당 1180원꼴이고 50팩 구매 시엔 한 팩당 1000원 미만의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1000원의 순수 단백질원 46g, 개인적으로 조리에 투자하는 시간을 제외하더라도 가성비 갑이라고 생각됩니다. 광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벤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머슬라디오 57화의 주인공 박명수 선수 삼행시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며 제가 뽑은 가장 인상적인 삼행시를 작성한 10분에게 신선의 닭 안심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1링 추천인 코드를 가입하신 랭킹닷컴 아이디와 함께 삼행시를 기재해주세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광고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장기 복무가 네, 장기 복무하다가 된 상태고 네, 사실 탄탄한 네.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전역을 결심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가장 컸는지. 이게 뭐 군생활 해보면 남자들은 다 알겠지만은 군 조직이라는 거 자체가 좀 뭐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것도 되게 많고 예.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예. 저 또한 이제 군생활 하면서 이 계급에 대한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벽을. 아, 내가 중사지만은 장교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뭔가 내가 넘어설 수가 없겠구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예. 거기에 대한 내가 뭔가 불합리한 거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를 아, 느꼈을 때, 계급으로 짓눌렸을 때 예. 그때 이제 전역을 해야겠구나 음, 라는 마음을 먹었고,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이제 맨즈 피지크를 보고 아, 이거다 예. 해서 이제 전역을 마음먹은 거죠. 그럼 2007년에 군입대를 하신 건가요? 08년도 입대했어요. 08년도에서 플러스 7년, 2015년, 14년쯤에 네, 15년 11월에 전역했어요. 한창 맨즈 피지크에서 제레미 분디아라는 선수가 이제 맞아요. 챔피언의 자리에서 있을 때 네. 하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사실 그 맨즈 피지크 종목과 군대라는 조직의 성향이 맞지 않아서 전역을 했는데, 당장에 이제 사실은 전역을 하고 이제 30대에 접어든 네. 순간 뭐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좀 대책은 없었어요. 그게 뭐 그냥 군대가 싫었고, 예, 이 조직은 더 이상 나랑 맞지 않고 예, 7년이라는 군생활을 했지만 예. 맞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이제 좀 내가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해야겠다 싶어서 전역을 했지만은 뭐 1년에 뭐런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나가서 운동을 해야겠다 이 생각뿐이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1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대회를 이제 준비하게 됐어요. 그때. 바로 나와서. 네, 바로 그냥. 예. 그 맨즈 피지크라는 종목에 맞춰서. 네, 네. 그러면은 그 종목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위한 뭐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도 필요했을 텐데, 당시에는 좀 사실 군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 피트니스 세계 안에 인맥도 없으셨을 텐데 네. 그냥 부딪히신 건지. 네, 그냥 혼자 다 했습니다. 혼자. 그래도 운동 구력은 꽤 오래 되신 상태였어요.
그쵸. 어느 정도 뭐 그냥 저 혼자서 한 운동 구력이나 이런 건 좀 오래됐었는데 예. 본격적으로 뭐 대회 그리고 어느 한 종목을 예. 이제 준비하는 거는 이제 전적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 이제 다 준비하게 됐죠. 와, 제가 군대 시절 내에서 사진을 한번 업로드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도 몸이 굉장히 좀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맨즈 피지크 종목으로 어떤 대회를 처음 선택하셨는지. 그게 이제 아직도 첫 대회는 기억이 남아요. 2016년 나바였어요. 나바 코리아. 그때 세빛 둥둥섬에서 이제 했던 예. 세빛섬에서 했던 그때 이제 나바 대회는 모든 종목이 중복 출전이 됐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맞는 종목이 뭔지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스포츠 모델이랑 피지크랑 두 개를 이제 중복 신청을 해가지고 참가를 했어요. 당시 체중이 지금 어땠나요? 그때 나바 때 체중은 80kg였던 것 같아요. 오. 덜 빼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스포츠 모델도 같이 나갔는데 스포츠 모델 나가고 느낀 거는 아 이건 내게 아니구나. 예. 퍼포먼스적인 게 많다 보니까 예. 야 이건 내게 아니구나. 예. 해가지고 과감히 이제 내려놓고 예. 그때부터 이제 피지크에만 이제 몰두하게 됐죠. 피지크 시합의 첫 번째 좀 결과가 어땠는지도. 아, 나바 그때 탑6 탑6. 네, 첫 대회 나갔을 때 탑6 기록하고 예. 그 다음에 있던 WBC 예. 대회에서는 이제 3등 했었습니다. 와. 한 피지크 종목으로. 네, 피지크 종목으로. 야, 그러면은 그 피지크 종목 저는 사실 선입견이 있었던 게 박명수 선수가 보디빌더가 하고 싶어서 일단은 과정 중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을 거친 줄 알았지만 네, 군대 내에서 피지크 종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네, 네. 컸던 거네요. 네. 아, 왜냐면은 제가 네. 이제 보디빌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워낙 예.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제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해가지고 저 위치까지 올라가기에는 진짜 못해도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올라갈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그걸 해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 피지크 종목을 하면서 당시에 뭐 롤모델이나 닮고 싶은 바디 이런 선수도 있었나요? 피지컬 때는 뭐 누구나 그때 당시 그랬지만 뭐 제레미죠. 예. 제레미를 닮고 싶었죠. 예. 와, 그 제레미 분디아가 은퇴가 아니라 마지막 경기를 한 지 4년이 지났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 팬들은 제레미 분디아 그쵸. 이야기만 나와도 아직까지도 가슴 설레하시고 맞아요. 그러시는 것들이 느껴져서 저는 새삼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피지크 종목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시선이 이제 바디빌딩을 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이제 피지컬한 종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은 단체 대회를 뛰었는데 처음 시작한 대회가 나바다 보니까 나바에서만큼은 피지크에서 제가 그랑프리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나바 피지크 프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2016년부터 그때 당시에 나바 피지크 프로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엄청 좀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어요. 지금 IFBB 프로로 넘어간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체형적으로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피지크 할 때도 체형적으로 유리한 점이 없었고 뭐 바디빌딩 할 때도 뭐 체형적으로 유리한 게 없지만은 그걸 한번 극복하고 싶었어요. 한번 내가 피지크에서 이제 만약 나바에서 그랑프리 못 한다면은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은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미련이 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한 것들이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항목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2019년도에 나바 이제 피지크 프로전에서 그랑프리를 해가지고 예. 또 나바 피지크 프로를 이제 했죠. 와. 그럼 올해를 찍으면서 뭐 두 종목에 네. 대한 그런 선수가 여태까지 있었나요? 이게 아래에서 위로 네. 올라와서 이제 보디빌딩 프로까지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예. 알고 와, 있어요. 엄청난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사실 보디빌딩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게 그럼 2019년에 네. 이제 그랑프리 이후에 맞아요. 네. 보디빌딩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지크 종목보다는 보디빌딩 이제 뭐 최고 권위 있는 선수들 IFBB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내 선수라든지 관심이 가기 시작했을 텐데 그 당시에 뭐 롤모델로 삼을 만한 선수들이나 그때 당시 이제 제너레이션 아이언이죠. 제너레이션 아이언. 제너레이션 아이언 그때 원인가 투였던가 예. 브랜치 워렌. 원이옵니다. 원. 네. I don't care what kind of scientific formulas or whatever it is you come up with. There's no substitute for hard work. 네, 네. 브랜치 워렌이 그런 말 했어요. 네. 나는 오로지 내가 체육관에서 흘린 땀만 믿는다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그리고 그 선수가 브랜치 워렌도 어떻게 보면 체형적으로 타고난 건 없잖아요. 아니죠. 네. 그리고 뭐 볼륨감이 그렇게 좋은 선수도 아니고
순전하게 운동 강도와 운동 양으로 이제 모든 프로스에서 우승하고 올림피아에서 몇 년 전지는 기억 안 나는데 제이 커틀러랑 예. 붙었을 때 2등까지 예, 준우승까지 했잖아요. 예. 그때 보고 내가 이제 멘탈적이나 정신적으로 롤모델은 무조건 브랜치 워렌이다. 그 제너레이션 아이언이 재밌는 게 브랜치 워렌이 나왔는데 그 상대 측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16가지 법칙을 올렸던 벤 파클스키라는 네, 그 맞아요. 박사학위 있는 바디빌더가 과학적인. 브랜치 워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브랜치 워렌은 벤 파클스키를 언급은 안 했지만 과학 이런 거 믿지 않는다. 네. 방금 말씀하신 네. 내가 체육관에서 흘린 땀만 믿는다. 네. 그 구도가 저는 카이 그린하고 피리스 구도보다 더 네. 재밌게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브랜치 워렌이 이겼죠. 네. 아무튼 브랜치 워렌이 롤모델이라고 하시는 순간 어떤 느낌인지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박명수 선수의 이런 보디빌딩을 접근하는 방식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디 피지크 종목에서 보디빌딩으로 전향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물론 포징 자체도 이제는 릴렉스 상태가 아니라 다 네. 1번부터 8번까지 규정 포즈도 있겠지만 네, 맞아요. 하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피지크 종목에서 활동을 했을 때도 하체 훈련에 대한 것들은 좀 많이 하셨는지 대비가 돼 있었는지. 네, 피지크 선수로 이제 활동할 때에도 하체 운동을 주의시 꼭 했던 것 같아요. 네, 중량을 좀 놓지 않으려고 예. 뭔가 내가 언제든지 다른 종목을 할 수 있을 거란 뭐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하체를 좀 되게 피직할 때부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차후에 다른 종목을 하더라도 이런 하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구력이 많이 예. 필요로 하는 부위인 것 같아가지고 예. 내가 짧은 시간 안에 긴 시간을 운동한 여러 선수들을 잡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더 할애해야 된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종목을 전향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상하체의 비율에 대한 이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바로 전향을 네, 했을 네, 때도 네.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네. 아무래도 근데 이 후면부, 대퇴 이두나 둔근에 대한 건 약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퇴 사두 쪽 앞쪽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네. 보디빌딩을 하게 되면서도 사실 맨즈 피지크를 했을 때는 올림피아가 목표였다면 네, 보디빌딩이라는 건 사실 더 파이가 크고 좀 맞아요. 괴물 같은 선수들이 많아지는 그런 네. 종목인데 보디빌딩으로 전향을 하면서도 목표는 올림피아로 삼아야겠다는 걸 지금이 아닌 그 당시에도 하셨는지 궁금해요. 어쨌거나 제가 이제 모든 선수들이 동의를 하겠지만은 이 뭔가 IFP 만약에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차후에 목표를 묻는다면은 누구나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올림피아 무대를 밟아보는 거. 그게 저한테도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살아생전에 밟아볼 수 있다면은 밟아보는 거. 그게 이제 최종 목표이자 꿈이에요.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안 될 거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그건 저만의 꿈이자 목표이니까. 네. 예. 보디빌딩으로 전향을 하면서 좀 시합을 치르셨을 때 뭐 첫 시합 보디빌딩으로 전향한 첫 시합에서의 결과와 당시에 좀 느낀 점도 궁금합니다. 바디빌딩으로 처음 했을 때 나간 데가 그때도 2019년도 그랑프리를 하고 난 해였네요. 네. 그 이제 피지크를 뛰기 전 월이었던 것 같아요. 피트니스 스타 예. 그때 이제 내셔널 리그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바디빌딩이랑 클래식 바디빌딩을 이제 그랑프리를 했었어요. 와. 네, 처음 나갔었는데 당시 체중은 그럼 그때 클래식 바디빌딩 나갈 때 마이너스 79까지 제가 뺐어요. 와. 수분만 한 10kg 정도 뺀 것 같아요. 첫 시합 때보다 더 네. 가벼운 체중으로. 신청을 해놓고서도 야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왜냐면 빼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처음 도전하는 건데 되든 안 되든 이 수치까지 빼지 못하면 나는 이 이후에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래서 그냥 죽기 살기로 뺐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피지크를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피지크 하기 전에 네. 일단은 바로 한 달. 준비가 되어 있었겠네. 어차피 네. 그랑프리에 대한 이 미련을 해결하기 전에도 네. 이제 종목 전향에 대한 생각은 맞아요. 하고 있으셨는데 네. 박명수 선수 하면은 이제 또 운동적인 부분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주변에서 보디빌딩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는 보디빌딩을 이제 머슬라디오를 통해서 만나뵌 분들이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만나본 보디빌딩에 미쳐 있으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보디빌딩에 더 미쳐 있는 사람이다. 나보다 더 미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얘기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보디빌딩에 정말 미쳐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들이 입을 모아서 박명수 선수는 보디빌딩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보디빌딩에 이제 전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올림피아라는 목표가 내재되어 있다면은 헤비급 보디빌더가 되는 방향으로 현재의 신장에서 네. 방향으로 가는 길목일 것 같습니다. 시합을 중간중간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헤비급 바디빌더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셨을 텐데 중간중간 시험 무대를 통해서 이제 본인을 증명하는 과정들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조금 이제 좋은 성적들을 기록한 것으로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좋은 성적을 받다 보면은 내가 IFBB 프로 리그에 한 번쯤은 좀 도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 카드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박명수 선수가 그랑프리를 했던 그 해외에 맞물려서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네. 궁금합니다. 전에도 이제 인터뷰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한 2년 전, 한 20년도, 19년도 그때만 해도 되게 저도 이제 IFBB 프로카드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어요. 클래식 피지크도 네. 있었고요. 클래식 피지크를 그때는 처음 준비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어요. 무조건 따야겠다, 따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제 헤비급 바디빌더가 이제 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나서 이제 프로 무대를 뛰어야 되잖아요. 해외 무대를. 근데 같은 프로 선수잖아요. 어쨌거나 네. 프로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프로 리그. 근데 같은 프로 선수와 프로 대회를 뛰는데 내가 저 선수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순간 내가 그 대회를 떼는 의미가 있나.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 내가 같은 프로 선수로서 내가 그 선수를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대회를 참가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그 선수들과 함께 서서 경험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같은 프로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본인이 프로리그에서 경쟁이 될 만한 수준이 된다면 그때는 IFBB 프로카드를 취득할 네. 생각이 있으신. 시합 체중이 한 110 이상 되지 않아야 될까. 네. 최근에도 IFBB 맨즈 오픈 보디빌딩 프로리그 시합들을 좀 챙겨 보시고 뉴스들 네. 접하시고 계시나요? 네네,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실상 이제 IFBB 선수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1등을 해서 올림피아에 진출한 선수들도 있지만 저번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포인트 획득을 위해서 네. 3월 달부터 시즌을 시작한 사람들이 10월, 11월까지 맞아요. 시합을 뛰고 있는 네. 모습들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2020년과 2021년에 특히 몇 명 선수들이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좀 느낀 점들이 궁금합니다. 같은 헤비급 바디빌더로서.